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이길석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면 조금 더 좋지만 우리 조금 등교 계약이 조금 더 미뤄져서 어쩔 수 없이 화면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을 봤다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문제풀이 방식도 보면서 비문학 같은 경우도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선생님 그냥 말로만 한다면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체크를 하는지 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비문학도 이렇게 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비문학 같은 경우 문제풀이를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능 특강 많이 보면 수능 비문학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능 특강만 많이 본다고 비문학 점수를 잘 맞는다는 건 조금 힘든 일이죠. 왜 그럴까요? 연계율이 아무리 있어봤자 누누이 말했듯이 독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지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수능특강 교재 독서 154페이지 한번 피시면 과학기술 1번입니다. 자, 우리 딱 지문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문제부터 봐야죠.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다음은 학생이 A를 읽고 스스로 질문한 내용과 뒷부분을 읽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것이다. 내용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뭐죠? 됐네요. 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자, 1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A를 읽고 스스로 질문한 내용이래요. 자, A 같은 질문하기 내용, 질문안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A를 읽고 오기 때문에 나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A라는 곳을 찾는 거에서 아니면 뒷부분에서 찾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오로라는 왜 새벽의 여실에서 이름을 따왔는가?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 어떤 키워드예요? 왜입니다. 왜? 아마 새벽의 여신 오로라 다 나올 거예요. 하지만 왜인지 이유를 말해야 된다라는 거. 즉 뒤에 이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 근데 찾은 답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언급한 것이 없대요. 즉 왜 새벽의 여신인지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즉 하나 빼고는 다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는 선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보도록 합시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오로라가 다양한 색의 빛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 같은 부분에서 키워드 있어요? 뭐 없어요? 다양한 색의 빛이라는 키워드 또는 들뜬 상태의 기체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에너지 차이가 다르다. 들뜬 상태의 기체 또는 바닥 상태로 전이라는 키워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오로라와 태양의 활동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떠한 키워드 다 오로라죠. 오로라는 그렇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짜진 답에서 플레어 현상 그리고 태양풍이 오로라를 발생시킨다. 어떤 거? 대량으로 방출된 아니면 태양풍 어떠한 키워드를 잡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편한 걸로 잡으세요. 자, 4번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오로라와 자기폭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 어떤 키워드? 자기폭풍. 또 그 다음에 고에너지의 태양풍은 자기장의 강도가 강한 자기력선에 붙잡힌다. 고에너지의 태양풍, 그 다음 자기력선이라는 키워드. 5번 같은 경우 오로라 빼고 지구 주변 자기장,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발생 위치를 통해 지구장의 강도와 자기극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어떤 거? 강도와 자기극의 위치라는 키워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놔야 돼요. 왜 찾아놔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찾으면서 머릿속에 구조도를 한 번 더 세우는 지금 순서인 겁니다. 뭐 굳이 막 내용을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문 보면서 플레어 현상이 뭐지? 고에너지의 태양풍이 뭐지? 바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 배경 지식이 쌓일 거고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떠한 문제에서 이렇게 1번 같은 일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정보가 생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자,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색광은 녹색광이나 적색광보다 에너지가 크다. 자, 여기 부분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잡아야 될까요? 자, 간단하게 과학 지문 이렇게 꺼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색광은 어떻대요? 녹색이나 적색보다 크대요. 라고 체크해줘도 좋고요. 아니면 자색광은 에너지가 크다 라는 형식으로 체크해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풍을 이루는 각각의 입자들은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떠한 키워드를 찾아야 될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 너무나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라는 키워드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단어입니다. 3번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오로라는 산소 원자에서 방출된 빛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떠한 키워드 찾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오로라, 우리나라에서 관측됐다. 그리고 산소 원자에서 방출되었다 라는 키워드 찾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 들뜬 상태의 기체끼리 뭐 했대요? 충돌했답니다. 들뜬 상태의 기체 키워드 찾고 충돌 키워드 찾고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한다 키워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질소 분자를 이온화하는 데에는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하는 데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떠한 키워드예요? 정답으로 잡을 수 있는 그나마 키워드 질소 분자를 이온화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만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유형을 읽으면서 우리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오로라의 원리를 보기와 비교하여 설명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 문제 봤을 때 파악해야 될 점 뭡니까? 처음 보자마자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떠한 생각? 기억에서 미음은 오로라의 어떠한 내용들과 대응되겠다라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건 뭘까요? 보기를 눈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 우리가 아는 내용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보를 여기서 전해주지 않는지라는 걸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보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안 전해주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 선지를 보면서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지 한번 봅시다. 오로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에서 니은에 대응된다. 서브스톰은 오로라를 만드는 입자를 가속시킨다. 오로라가 대기환경 이체 입자의 수가 적다. 태양풍의 입자들은 들뜬 상태로 만든다. 질소 분자들은 어때요? 다 주어가 1번하고 3번 빼고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키워드 찾아 놓은 상태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집중해야 될 거 뭘까요? 오로라의 원리입니다. 오로라의 원리라는 키워드. 이게 다 오로라의 원리와 비교한다라는 거. 오로라는 빛의 형태로 나타난다. 서브스톰은 입자를 가속시킨다.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오로라가 일어난다. 태양풍의 입자들은 들뜬 상태로 만든다. 질소 분자는 빛을 방출한다. 바닥 상태가 되면서 자, 정도 체크해놓고 4번 한번 봅시다. 4번 산소 원자의 복사 분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봤는데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았을 때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지문을 먼저 읽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키워드만 먼저 찾아보시는 거예요. 키워드만. 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난다. 자, 어떠한 키워드? 저절로 일어난다.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간다. 낮. 준안정 상태에 있는 동안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준안정 상태, 빛 방출, 준노. 자, 두 번에 걸쳐 일어나며 첫 번째 붕괴에 걸린 시간에 따라 두 번째 붕괴 시간도 달라진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연관. 자, 5번 들뜬 상태에서 준안정 상태로 전이할 때에는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무슨 소리예요? 들에서 균으로 갈 때, 균에서 바닥으로 갈 때 어떤 게 더 크대요? 이게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체크해놓고. 왜냐면 그냥 글로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용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놓은 다음에는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인 오로라는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이름을 딴 것이다. 자, 아우로라 바깥으로 꺼내주세요. 왜? 아우로라 나왔기 때문에. 나왔던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읽으면서 꺼내주시면 돼요. 자, 주로 극지방에 나타난다고 하여 극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붉은 빛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적기라고도 불렀다. 자, 여기 부분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나왔죠. 중국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디서 봤어요?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번에 어디 나와 있어요? 1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라는 키워드 2번에 3번에 등장한 키워드입니다. 2번에 3번에 등장한 키워드.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꺼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붉은 빛으로 빛난다고 하여 적기라고 불렀대요. 뭐라고? 적기래요.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적기. 자,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입자와 충돌하여 다양한 색깔의 빛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태양의 활동과 자기폭풍, 지구 주변 자기장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자, 필요한 내용 없죠. 이 두 가지만 체크해 놓도록 하고,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다. 자, 키워드 어떤 거 찾아야 돼요? 태양풍 바깥으로 꺼내놓으세요. 태양풍.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기체 입자들도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로 분리된다. 양이온과 전자의 양이 같아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상태, 즉 플라스마 상태가 된다. 자,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꺼내놔야 되는 거 뭘까요? 기체 입자. 왜냐면 기체 입자에 대한 기본 개념 나와서 기체 입자. 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뭐 봤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봤죠? 자, 뿔마 정도 꺼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 나왔어요? 뭐뭐는 뭐뭐하다. 플라스마 상태가 나왔죠. 자, 플라스마 상태는 뭐래요? 중성을 띠는 상태래요. 화살표로 연결시켜주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펜이라서 좀 눈이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주는 연습 꼭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플라스마 입자들은 태양의 대기에서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있을 때 대량으로 방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풍이다. 자, 그 다음 어떤 거 체크해야 돼요? 플레어 체크해야 됩니다. 플레어. 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태양풍이다. 어떤 게 태양풍이래요? 대량으로 방출이 되는 게 태양풍이래요. 선생님 일부러 화살표를 거꾸로 연결하거나 개념이 위에 나왔으면 거꾸로 연결해서 바깥으로 개념을 꺼내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태양풍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부분 보고 돌아가서 봤는데 태양풍은 대량으로 방출된대요. 뭐가 있을 때? 플레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대부분은 지구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일부는 지구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인다.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 어떠한 키워드 나왔습니까? 자기력선이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1번에 4번에 나와 있는 키워드죠. 그리고 그런데 자, 역접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수백 EV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서 서브스톰이라고 불리는 자기 폭풍에 의해서 수 킬로 EV의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다. 키워드 뭐뭐 나왔습니까? 서브스톰 나왔습니다. 또 뭐 나왔습니까? 자기 폭풍 나왔습니다. 자기 폭풍과 서브스톰은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은 두 가지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다 꺼내주시면 돼요.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의 양자기극 부근으로 쏟아진다. 자, 자기력선을 따라갔다. 이거 왜 꺼내놓는지면 1번 정답이 4번이 되는 부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은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서 대기와 충돌하면서 질소나 한수와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한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자, 여기 체크할 키워드 대기, 충돌. 질소와 산소와 같은 기체를 이온화한 동시에 들뜬 상태.
들뜬 상태 문제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꺼내놓는 거예요. 아직 내용 잘 모르지만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데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자, 어떠한 내용 나왔어요? 들뜬 상태는 어떠한 내용? 바닥 상태 전이하고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자, 바깥으로 꺼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들뜬 상태 차이만큼 에너지 빛 방출이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크할 거 뭐예요?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짧은 파장이래요. 자, 뭐라고 좋습니까? 에너지 클수록 뭐라고요? 짧은 빛이라는 키워드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주시는 게 좋아요. 읽을 때. 그 다음에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자, 어떤 키워드 나왔습니까? 질소 분자, 이온화. 아니죠. 질소 분자라는 키워드만 나왔네요. 질소 분자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3.91A 그리고 자색광이나 4.278의 청색광을 방출한다. 자, 우리 어떤 거 봤습니까? 자색광이라는 키워드 나왔죠. 우리 색광 몇 번 나왔어요? 2번에 1번 자색광이라는 키워드 그대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청색광을 방출한다. 한편 자, 역접이니까 꼭 체크.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방출된 전자는 에너지가 적어 다른 분자를 이온화하진 못하지만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할 수는 있다. 자, 질소 이온이라는 키워드 나왔고 또 뭐 나왔습니까? 이온화하다 라는 키워드도 나왔죠. 체크하세요.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할 수 있다. 들뜬 산소 원자는 준안정 상태로 전이하면서 5.577A의 녹색광을 방출한다. 자, 녹색광이라는 키워드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돼요. 왜? 2번에 1번에 나온 키워드이기 때문에 꺼내주시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준안정 상태의 산소 원자는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6.300A의 적색광을 방출한다. 어떤 키워드 나왔어요? 준안정이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산소가 다시 바닥으로 간대요. 그렇다면 다시 바닥으로 간다라는 건 원래 어디서 왔어요?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들뜬 산소 원자는 준안정 상태로 간대요. 자, 죄송해요. 산소 원자는 바깥으로 준안정으로 간대요. 근데 준안정은 다시 뭐래요? 산소 원자는 다시 바닥으로 간대요. 적색광 배출하고요. 이렇게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바닥 상태로 전이한다. 자, 저절로라는 키워드 우리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꺼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절로라는 키워드 한번 꺼내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것은 복사 붕괴의 하나이다. 다음 체크할 거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한다. 에너차 방출.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의 하나이다.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은 녹색광을 방출하는 첫 번째 과정 0.74초이고 적색광을 방출하는 두 번째 과정 약 110초이다. 자, 우리 사각형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4번 다시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4번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어떠한 내용 나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내용 나왔던 게 뭐였어요? 첫 번째 과정 0.74초, 두 번째 과정 약 110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체크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보면서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을 체크해 놓을 거예요. 첫 둘. 그 다음에 그런데 역접이니까 체크.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들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빛의 방출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업자들끼리 충돌할 때는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입자, 복붕 일어나기 전이면 뭐래요? 빛의 방출은 안 일어난대요. 자세한 내용 바깥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만 놓으시면 되고요.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입자들 간의 충돌이 증가하므로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어렵다.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기의 밀도 높으면 복붕 어렵다. 따라서 복사 붕괴 일어나기 위해 대기 밀도가 매우 낮아야 한다. 녹색의 오로라는 고도 100에서 250에 발생하는데 비해 적색의 오로라가 대기가 희박한 250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두 번째 복사 붕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자, 오로라는 극지방보다 위도 60에서 80도 지역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구 자기장의 강도 및 지구 자기력의 가격과 관련이 있다.
그림 A에서 A와 B는 자기력선인데 바깥쪽에 있는 것일수록 자기상이 약하다. 뭐뭐할수록 완모하다. 즉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그림에서 체크를 해놓으면 좀 더 좋겠죠. 자기력선은 자기장이 강할수록 고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를 끌어올 수 있다. 자, 자기장이 강할수록 고에너지의 태양풍, 그리고 자기력선 A는 B에 비해 고에너지의 입자들을 끌어올, 자 볼게요. 수 있다.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 만약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오면 태양풍 입자들은 자기력선 B를 따라 이동하면서 D 지역에서 오로라를 발생시키지만 에너지가 강한 태양풍 입자들은 자기력선 A에 끌려 위도가 낮은 C 지역에서 보다 강한 오로라를 발생시킨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문제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구의 자기극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상의 북극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적색 오로라에 대한 기록이 30여 차례 있는데, 자 뭐래요? 아까 우리 적기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못 찾았으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우리나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기장의 강도와 북극의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아까 A는 옹스트롬이었네요. 자, 우리가 잠깐 체크해놓은 내용 한번 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 보면 아시겠지만 언급한 내용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아니, 확인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못 찾았으면 어떻게? 세모 치고 넘어가라고 했어요. 정답이 되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특히 독서는 조금 더 이러셔야 돼요. 왜냐면 내용을 찾아서 푸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풀려고 노력을 하면서 막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하다 보면 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로라가 다양한 색의 빛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키워드보다 어떤 거 찾으라고 했어요? 아까 들뜬 상태의 기체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의 에너지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들뜬 상태의 기체, 바닥 상태 전이할 때 에너지 차이. 우리 들뜬 상태의 기체라는 키워드 찾아보면 알겠지만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 청색광 배출한다. 아니면 그 위에 들뜬 상태의 기체, 자 어디라면 여기로 볼게요.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어떻게 찾을 수 있었어? 아까 다 지워지긴 했는데 위에 파일이 바뀌어가지고 지워지긴 했는데 아까 다 체크해놨던 부분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뜬 상태의 기체를 아까 꺼내놨었어요. 그 상태에서 보면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는 내용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로라와 태양의 활동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아까 키워드 여기서 안 찾았고 여기서 찾았습니다. 어떤 거? 플레이어 현상과 태양을 방출하는 태양이 오로라를 발생시킨다. 플레이어 현상 우리 어디서 찾아놨었어요? 플레이어 현상 어디 있었습니까? 지워졌지만 우리 여기에 있었습니다. 플레이어 대량으로 방출도 그대로 나왔고 태양풍이라는 거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우리 어떤 키워드 찾았었어요? 자기 폭풍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고에너지의 태양풍은 자기장의 강도가 강한 자기력선에 붙잡힌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자기 폭풍이란 키워드와 자기력선에 붙잡힌다라는 키워드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자기 폭풍이라는 키워드 우리 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폭풍 뭐와 같은 말이었어요? 서브스톰 그리고 자기 폭풍이라는 키워드 찾았었습니다. 서브스톰은 자기 폭풍에 의해서 가속이 된다.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의 양자기극 부분으로 쏟아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봤는데 자기 폭풍 관련이 오로라는 어떤 거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력선을 따라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부분 한번 봅시다. 그런데 태양풍은 오로라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서 서브스톰이라고 불리는 자기 폭풍에 의해서 수킬로 전자볼트의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다.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의 양자기극 부분으로 쏟아진다. 근데 이런 게 오로라를 일으키는 자기 폭풍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 폭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죠. 이 내용 관람 어떻게 나왔었어야 돼요? 상관이 있는 내용은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의 양자기극 부분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오로라가 발생했다라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돼야겠죠. 아니면 윗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대부분은 지구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일부는 지구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 자기석선 따라 움직인다. 이런 것을 서브스톰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자기장이다. 라고 이것이 자기장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오로라와 이게 자기 폭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 자기 폭풍, 고에너지의 태양풍은 자기장 강동과 자기력선에 붙잡힌다는 내용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오로라와 자기 폭풍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찾으면 어떤 거 찾아야 된다고요? 이 내용 찾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 오로라와 지구 주변 자기장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로라의 발생 위치를 통해 지구 자기장의 강도와 자기극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어떤 키워드 찾았습니까? 발생 위치와 자기극의 위치라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키워드 어디서 봤습니까? 자기장의 강도와 자기극의 위치라는 거 우리 바로 여기 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라는 것만 찾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자색광과 적색광, 자색광은 에너지가 크다라는 키워드 찾았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자색광 3.914 옹스트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짧은 파장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색광, 청색광, 그리고 에너지 다는 이온하지 못하는 들뜨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보면서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읽고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색광이라는 키워드 우리 아까 여기서 봤죠? 자색광. 근데 이거 봤을 때 뭐 했어요? 짧은 파장에 비치면 에너지 차이가 크다. 즉 에너지 차이가 크다라는 건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죠. 짧은 파장에 비치다. 그렇다라는 건 자색광이 녹색광인 적색광. 자색광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색광은 3.914 그리고 청색광은 4.278 근데 다 청색광 필요 없네요. 녹색광은 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5.577 그 다음에 어떤 거? 적색광은 적색광 어디 있습니까? 6.300 자, 우리 이 에너지 중에 어떤 게 크다라는 걸 파악하려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죠. 그러한 정보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근데 우리 옹스트롬에 대한 개념 한번 봤더니 옹스트롬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원자 물리학이나 원자기파의 파장 등에 사용되는 길이의 단위. 즉 짧을수록 에너지 차이가 크다.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색광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풍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태양풍을 이루는 각각의 입자들은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우리 한 번밖에 안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2번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오로라는 산소 원자에서 방출된 빛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라는 키워드 찾았죠. 어디서? 맨 앞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적기래요. 적기라는 건 뭘까요? 적색 오로라죠. 그러면 적색광 있는 부분으로 봐야 돼요. 자, 적색광 어디 있습니까? 적색광 아까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적색광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산소 원자가 전이되면 녹색광 방출. 또 준안정 상태 산소 원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적색광을 방출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지? 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는 산소 원자의 방출에 비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맞는 이야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왜? 우리나라는 적기 그리고 적기는 산소 준안정 상태 산소가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생기는 빛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아까 들뜬 상태의 기체 충돌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어요. 근데 들뜬 상태의 기체라는 키워드 한번 찾아서 돌아가 봤더니 자,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한다.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한다는 맞지만 충돌하여 바닥 상태가 된대요. 그냥 충돌이 아니라 전이라는 키워드죠. 근데 이런 내용은 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정답이 4번인데 4번이 되는 부분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 여기 입자들끼리 충돌이라는 경우 빛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키워드가 다르다는 부분 확인해서도 정답이 4번이라는 거 빠르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분자를 이온화한다라는 키워드 찾아놨었어요. 자, 질소 분자 이온화한다. 질소 분자 여기 나왔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온화라는 키워드 찾아봐요. 여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이라는 거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브라운관은 전자빔 오로라의 원리와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키워드 뭐라고 찾았어요? 오로라, 서브스톰, 그리고 대기왕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들뜬 상태로 만든다. 바닥상 빛을 방출한다. 라는 키워드 찾아놨었는데,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오로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에서 니은과 대응된다. 우리 오로라의 원리인데 오로라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간단한 기본적으로 맞는, 그냥 개념적으로 맞는 선지라는 겁니다.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상식 부분의 키워드니까요. 2번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서브스톱은 오로라를 만드는 입자를 가속시킨다는 점에서 리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리을 어래요? 전자총이래요. 전자총에서 가속된 전자빔이랍니다. 자, 그리고 가속시킨다라는 키워드 다 나왔고, 그럼 서브스톰을 키워드를 돌아가서 봐야 돼요. 서브스톰은 가속시키는지. 근데 서브스톰 봤더니 가속된다라는 키워드 두 개 다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다시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말할게요. 자, 2번부터 봅시다. 2번. 1번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2번 봅시다. 서브스톰은 가속시킨대요. 근데 전자총은 리을 같은 역할이니까 전자총도 가속인지 보는 거예요. 전자총도 가속된 전자빔을 넣은대요. 그리고 서브스톰도 가속시킨다는 걸 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용상 막 그림 그려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오로라가 일어난 대기 환경은 기체 입자수가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귿과 디귿에 대응된다. 디귿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귿은 진공관이에요. 근데 진공관은 기체 입수가 적어요? 없죠. 일단 개념적으로 틀렸어요. 근데 오로라가 일어나는 대기 환경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위로 올라가서 오로라가 나오는 대기 환경 한번 봅시다. 오로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로라 여기 부분이죠. 오로라 일으키는 것은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 태양풍, 즉 입자들이 있어서 오로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입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굳이 오로라가 일어나는 대기 환경의 입체 입수할 수가 적어야 된다는 키워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진공관과는 당연히 대비되죠. 왜냐하면 진공관은 입자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기체 입자의 수가 있어야 오로라가 전이되면서 나온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실제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아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 5번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 한번 보고 나서 선생님 평소 했던 문제풀이 그 프린터만 풀어보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혼자의 복사 붕괴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소 혼자의 복사 붕괴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산소 혼자의 복사 붕괴. 이 주위에서 아까 4번의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 저절로 일어난다. 그리고 낮은 상태로 전이한다. 안정상태에 있는 동안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두 번에 걸쳐 일어난다. 두 번째 붕괴 시간 달라진다. 준한 상태로 전이한다라는 키워드 찾아야 되는데 저절로 일어난다는 키워드 우리 아까 여기 근처에서 바로 찾았죠. 어디서요? 산소 혼자의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은 0.74, 두 번째는 110초, 그리고 쭉 나오는데 아까 저절로라는 키워드 우리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죠? 지문이 다 지워져서 선생님 오래 걸리네요. 지문 안 지워졌으면 바로 찾았을 텐데 저절로라는 키워드 1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상태, 낮은 상태로 전이한다라는 내용 그냥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복사 붕괴 한번 보면 복사 붕괴 쪽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붕괴 봤더니 복사 붕괴라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들뜬 상태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즉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한다. 에너지 차이가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즉 높은 들뜬 상태에서 낮은 바닥 상태 에너지를 전이한다 라는 내용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어떠한 키워드를 찾으면 좋냐면
여기밖에 없네요. 높은 상태에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한다. 그리고 차이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정도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찾으셔야겠네요. 아니면 못 찾겠으면 어떻게 하고 넘어가랬어요? 세모 치고 넘어가랬습니다. 다음 3번 같은 경우 원자가 준안정 상태에 있는 동안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자, 준안정 상태라는 키워드 우리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준안정 상태. 여기서 봤죠? 자, 전이하면서 녹색광 방출한 준환, 그 다음에 또 준환 상태의 산소 원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적색광을 방출한다. 준환태로 전이하면서 녹색광을 방출한다. 즉, 준환정 상태는 아무런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준환정 상태에서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거, 여기서 방출되는 거죠. 준환정에서 방출되는 게 아니라 이 전이하면서 방출되고 다시 바닥 갔다 또 다시 전이하면서 방출되고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한번 보면 두 번에 걸쳐 일어난다. 첫 번째 분계, 두 번째 분계 나오죠.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분계에 걸린 시간에 따라 두 번째 분계 시간 달라진다? 아니죠. 첫 번째 분계 시간 몇 초로 나와 있어요? 0.74초. 두 번째 방출 시간 약 110초. 그냥 고정돼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더 많아지면 이거에 대한 키워드 찾을 수 있겠지만 정보를 파악하는 양을 봤을 때 절대 찾을 수 없는 내용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자, 우리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자, 내용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사전적 의미부터 먼저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거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휘 문제에서. 자, 한번 봅시다. 주로 극지방에서 초고층 대기 중에 나타나는 발광 현상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O로 나가 되겠죠. 두 번째, 물질의 일부로서 구성하는 물질과 같은 종류의 매우 작은 물체. 뭘까요? 입자가 되겠죠. 태양에서 방출되는 미립자의 흐름. 뭘까요? 태양풍입니다. 뒤에 나와있는 내용 파악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 오로라의 개념 한번 봅시다. 지문 안에 나와있는 내용만 파악한 겁니다. 자, 지문 안에 나와있는 내용 한번 봅시다. 오로라의 개념 뭐예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다양한 색깔의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빛을 만들어내는 현상. 자, 오로라는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이름을 딴 것이다. 맞는 이야기.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붉은 빛으로 빛난다고 하여 적기라고 불렀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 이 문단 플라즈마 상태란 양이온이 전자의 양보다 많아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플라즈마 상태라는 키워드 지문 돌아가서 봤더니 양보다 많다, 아니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X. 태양의 내부에서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태양풍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양의 내부에서일까요? 대기에서일까요? 내부가 아니라 대기에서죠. X. 수킬로미터 EV에서 고에너지였던 태양풍은 자기 폭풍에 의해서 수백 EV 정도로의 에너지로 가속된다. 둘이 바뀌었죠. X. 들뜬 상태란 무엇인가? 이거 잘못된 부분이 나와있지 않아요. 들뜬 상태가 무엇인지 그냥 올라와있다. 뭐 그 정도 개념이고요.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차이가 클수록 작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이 OX가 아니라 뭐예요? 클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는 어떻게 일어난다? 아까 우리 문제 선지에서도 봤던 내용인데 선생님 모르고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너지가 높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봤던 내용인데요. 준안정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에너지 상태가 전이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준안정 상태에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본문의 그림을 참조해서 한번 보면 A는 B에 비해 자기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합니다. 강하다라는 건 고에너지의 태양풍의 입자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지구의 자기장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리상의 북극점만 알면 오로라를 관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북극점만 알아도 어려움이 있다 라는 내용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비문학 수업은 끝난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업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수업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자, 우리 언제 수업이에요? 목요일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학습과제는 이 유인물 작성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우리 선생님이 금요일날 게시판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문법 개념을 알려주는 강의를 한번 간단하게 개념 강의 한번 보도록 선생님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